당신의 고양이가 정말로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년간 수천 마리의 고양이를 진료해온 수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집사들이 자신의 고양이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고양이는 도도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고양이가 당신을 하급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재벌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고양이도 정교한 방식으로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고양이의 5가지 무시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이상 고양이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일상 속 숨겨진 위계 신호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당신이 매일 보는 고양이의 행동들, 잠자는 위치, 화장실 사용법, 심지어 아침 인사 순서까지도 모두 고양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은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진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터득하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무시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수의사로서 20년 넘게 고양이들을 관찰해온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양이들은 마치 인간관계의 달인처럼 행동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평소 애교쟁이던 고양이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거나 반대로 평소 무뚝뚝하던 아이가 특정 사람에게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양이만의 정교한 사회적 전략이랍니다. 마치 서울 강남의 비즈니스맨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명함을 꺼내듯이 말이죠. 고양이들은 놀랍도록 예리한 관찰자입니다. 당신이 문을 여는 소리, 발걸음의 무게감,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세심하게 분석하죠. 예를 들어 평소 고양이에게 간식을 자주 주는 할머니가 오시면 현관문 소리만 들어도 달려나가지만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삼촌이 오시면 침실 깊숙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고양이가 각 사람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양이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당신을 보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돌리거나 이름을 불러도 귀만 살짝 움직이고 몸은 돌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이때 많은 분들이 우리 고양이가 나를 싫어하나? 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건 고양이만의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관심 있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고양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보호자를 무시하는 것은 위계 역전의 신호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양이가 당신을 무시하는 순간들,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닐 수 있어요. 수의학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명확한 서열 구조를 발달시켜 왔거든요. 집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한국의 대기업에서 직급 체계가 있는 것처럼 고양이도 누가 보스인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당신이 야옹아 이리 와 라고 불렀는데 고양이가 당신을 쳐다보고도 태연히 그루밍을 시작한다면 그건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라는 뜻일 수 있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고양이의 선택적 청력이에요. 분명히 캔 따는 소리는 부엌 끝에서도 들으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이런 행동은 고양이가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에서 키우는 페르시안 고양이 공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평소 가족들이 공주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공주는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이 부르면 내가 원할 때 갈게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고양이가 당신을 무시하는 건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충분히 신뢰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야생에서라면 절대 방심할 수 없지만 집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 사이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신뢰가 때로는 고양이로 하여금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관찰하기 위해 높은 곳에 머무르기. 이 부분은 정말 재미있어요. 고양이들의 높은 곳 선호증은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깊은 심리학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야생에서 고양이와 동물들은 높은 곳에서 영역을 감시하고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들도 이런 본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냉장고 위, 책장 꼭대기, 캣타워 최상층. 이런 곳들이 고양이에게는 마치 조선시대 왕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모든 게 내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아파트 환경에서 이런 행동이 더욱 두드러져요.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다 보니 고양이는 자신만의 프라이빗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부산의 한 가정에서 키우는 러시안 블루 까미는 항상 거실 책장 맨 위층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가족들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체크하죠. 마치 CCTV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는 보안 요원 같다고 할까요? 이런 행동은 고양이가 자신을 이 집의 관리자 또는 감독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당신을 내려다볼 때의 표정이에요. 단순히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반쯤 뜨고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모니터링 행동이거든요. 특히 당신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높은 곳에서 야옹하고 소리를 낸다면 그건 야,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지? 내 허락 없이 뭘 하는 거야? 라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고양이는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명령이나 꾸중에 나쁘게 반응하기,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가 당신의 명령에 반항하는 순간들,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장일 수 있어요. 수의사로서 수많은 가정을 방문해보니 고양이들의 반항 패턴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는 행동, 이건 고양이 언어로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 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재벌 2세가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장면처럼 고양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도 이 집의 당당한 구성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고양이의 도망가기 전략이에요. 꾸중을 들으면 즉시 다른 방으로 가버리거나 아예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는 행동 말이죠. 이건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굴복할 필요는 없어 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구에서 키우는 스코티시 폴드 몬기가 소파에 발톱을 갈고 있을 때 주인이 뭔가 안 돼 라고 하면 몽이는 잠깐 멈췄다가 주인을 쳐다보고는 더 세게 발톱을 갈기 시작해요. 이건 명백한 도발 행동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고양이들의 타이밍 선택 능력이에요. 당신이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 더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지금 네가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고양이는 점점 더 자신이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신은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집사분들이 경험하시는 부분이에요. 고양이의 음식 거부 퍼포먼스는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전의 일종이거든요. 수의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바로 먹지 않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마치 한국의 전통 예절에서 사양하기를 3번 해야 하는 것처럼 고양이도 자신만의 격식을 차리는 거죠. 내가 배고프긴 하지만 네가 주는 대로 바로 받아먹는 하이는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평소 까다로운 성격의 고양이일수록 이런 행동이 더 두드러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서울 강서구의 한 가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브리티시 숏헤어 로이는 매일 아침 사료를 받으면 그 앞에 앉아서 5분 정도 그냥 쳐다만 봐요. 주인이 로이야 맛있게 먹어 라고 말해도 여전히 앉아만 있다가 주인이 다른 일을 하러 가면 그제서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권력 게임이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네가 주면 바로 먹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거든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나와도 사진부터 찍고 SNS에 올린 다음에 먹는 것처럼 고양이만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고양이들의 선택적 식욕기예요. 평소 좋아하던 간식도 당신이 직접 주면 시큰둥하게 반응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그릇에 담아두고 가면 그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먹는 거야 라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행동이에요. 특히 고양이가 당신을 쳐다보면서 음식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순간의 표정을 보세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둘러싼 권력 게임은 더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섬세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들의 신체 언어는 정말 정교하고 의도적이거든요. 특히 머리 박기나 몸 비비기 같은 행동들을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안에는 복잡한 지배관계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고양이가 당신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건 분명 애정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내 소유야 라는 마킹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마치 한국 전통에서 도장을 찍어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처럼 고양이도 자신의 냄새를 묻혀서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특히 고양이가 당신 위로 올라와서 가슴이나 배 위에 앉는 행동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제가 부천에서 만난 메인쿤 대왕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왕이는 주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반드시 주인의 무릎 위로 올라와서 앉아요. 그런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인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위치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주인이 대왕아 비켜줘 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세를 잡죠. 이건 명백한 공간 지배 행동이에요. 이 자리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쓰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마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고양이도 자신의 영역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고양이들의 압박 전술이에요. 당신이 잠들려고 누워 있을 때 갑자기 가슴 위로 올라와서 앉거나 심지어 얼굴 근처에서 발을 뻗어 살짝 누르는 행동들 말이죠. 이런 행동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라는 신호예요. 특히 고양이가 당신의 손이나 팔을 앞발로 꾹꾹 누르면서 발톱을 살짝 세우는 행동은 정말 의미심장해요. 애정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소유욕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미묘한 신호들이 쌓이면서 고양이와 주인 사이의 진짜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